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은 제주 버릴 때가 아니다. 물음표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기재부 소관 세제 개편을 보면요. 그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가액 비율을 지금 올해는 100%가 돼야 되거든요. 100을 해야 될 거를 이거를 100을 안 하고 60%로 하겠다. 60%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시가액을 이쪽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액으로 가려면은 공시가액을 2020년 걸로 좀 낮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 법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예전에도 말했죠.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꾸 그때 이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본인들이 이거를 공시가액을 낮춰가지고 할 수 있다. 공시가액을. 그러니까 공정가액하고 공시가액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외에 또 플러스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세율을 낮추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뭐를 하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거를 특별공제를 3억을 더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14억이 된다 이거 공제액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도입을 하겠다. 2022년 한시 도입으로. 그리고 1주택자에 관해서는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거. 보유세에서 그동안에 악법이라고 한 이유가 예외를 인정을 안 해요. 예외를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외 인정해 가지고 상속주택이라든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이거는 예외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심판관에 가보니까 이거 상속주택 0.33%를 이 지분을 가지고 종부세 내가 3.6%의 최고 세율을 빠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거는 헌법상 연자재 금지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판원에 그동안 이렇게 종부세 사건이 오면은 전부 다 그냥 그냥 기각하고 소송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유독 의견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화가 이렇게 났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헌법상의 원칙도 그러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송 가셔서 거기서 이제 빨리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건들이 다 빨리빨리 정리돼야 된다. 이런 행정심판에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유세를 부담을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거를 이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7월 달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 부분에 있어서 또 확실하게 정부 입법 개정이 입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런 방향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부세가 상당히 완화되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들도 버틸만 하겠네 라고 했는데 2021년부터 완전히 이게
곡소리 나버린 거죠. 왜? 폭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자꾸 2020년으로 돌아가서 하겠다라는 건데, 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완화예요, 완화. 폐지가 아니에요, 폐지가. 폐지를 말하는 사람은 자꾸 재산세에다 넣어가지고 폐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폐지는 그냥 폐지예요. 종부세법을 폐지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국세는 국세를 종부세법 폐지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무슨 재산세에다가 종부세를 뭐 흡수를 해가지고 폐지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저 같은 사람도 모르는데 자꾸 그런 말들을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다주택자들의 이렇게 보면은 한 3분의 2하고 3분의 1이 있다. 이분들이 지금 매물로 매도로 내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현장에서 볼 때 뭐 주관적인 거겠죠. 뭐 객관적인 통계가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런데 본인이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유세가 지금 폭탄 수준이 가지고 2021년 이게 못 견뎌 가지고 곡소리 나는데 왜 그러냐. 이분들은 못 견디니까 여기에다가 털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전세의 월세와 전세를 월세화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받던 월세가 전부 다 150만 원으로 다 올랐대요. 그리고 이미 이제 전세 기간이, 임차 기간이 다 이제 4년 돼가지고,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전세보증금을 확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종부세를 부담할 정도가 된다. 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2 부분은 내가 안절부절하면서 이걸 안 내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3분의 1 부분을 꼭 내놔야 될 사람들이 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절벽인데 진짜 거래 절벽 맞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 집값이 올라간다 생각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 자기는 볼 때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투기하고 이 집값을 올리고 토지값을 올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상가를 가지고 건물 빌딩을 짓는 사람들은 다 법인이 한다. 법인이 자기가 볼 때는 90% 거의 다 이게 상가를 매입하는 사람 다 법인 명의로 한다라는 겁니다. 법인이 하는데 오늘 지금 취득을 해놓고 계약금을 취득을 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막바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법인에게 양도계약서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타를 하는 거죠. 만일 주택이면 개인은 중과를 엄청 받죠.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더 완화를 지금 3% 이상 더 완화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사업을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완화해 준 거는 법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법인이 잘 돌아가야 경제도 잘 돌아가고 고용도 창출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법인들은 전부 다 투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목적 사업이 A가 있는데 A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 상가 이렇게 부동산 매매 이런 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법인이 이 돈을 벌고 업태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버는데 뭐 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너 왜 그런 식으로 돈 버냐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니까. 그리고 그건 목적 사업에 들어 넣어버렸으니까 업무무관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알아서 자기들이 뭐 돈을 벌든지 투기를 하든지 뭐 이거를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주택은 왜 제어를 하냐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 이 상가가 이 법인이 산다 이거예요. 법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탄탄매매하고 투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토지값이 올라가더라. 예전에는 이 대로변에 있는 빌딩들을, 이런 건물들, 이런 거를 다 개인이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해가지고 법인한테 임대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법인이 소유하고 개인들한테 임대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당연히 올리죠.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팔고 사는 것이 점점 가격을 높여가지고 투기를 하고 또 더 높은 가격으로 하다 보면 토지값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토지값.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 쪽에 있는 다 이런 거, 옛날에는 주택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상가로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상가 건물로. 그러니까 토지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료도 다 올라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이런 게 토지값이 올라가면 이건 주택값도 다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법인이 투기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 칼날을 뭐 이렇게 메스를 댈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금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주택만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자였던, 아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투기는 이쪽에서 한다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못 살게 따닥따닥 우리를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자꾸 그런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쪽에 이제 진짜 이 다주택자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보유세가 확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보유세가 확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제 보유세 떨어지니까 뭐 하려고 집을 내놓습니까? 오히려 집을 더 줍줍하면서 사야죠. 그러면 막 옆에서 경쟁하듯이 탁탁탁 사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친구가 자꾸 사가지고 뭐를 돈을 벌고 막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걸 못 참는다 이거예요. 못 참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같이 덤벼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머리 써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해도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재주 부릴 때가 아니고 휴식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휴식기니까 지금 이때가 참 자기들한테는 해피한 때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곡소리 나가지고 밤잠을 못 주무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를 휴식기로 생각하고 해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 주체의 그 심리라는 거는, 이게 뭐라고, 제동을 뭐 국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참 인위적으로 세금 가지고 뭐를 이렇게 주물떡주물떡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인위적으로 양도세 맞고 종부세 때려버리는 거, 그거는 세금이 그런 세금 정책을 하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100%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거는 알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만 자꾸 많이 내게 돼 있잖아요. 많이 내게 돼 있고, 그 이면에서 또 라임 옵티머스 뭐 대장동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으로 다 돈 벌었던 그 많은 돈이 하늘로 꺼졌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응?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가 건물을 거기다 묻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거. 돈이 있으면 법인 만들어가지고 상가 건물을 산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도 펀드 만들어가지고 자기 꿈이 빌딩 가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거. 그 많은 돈, 저는 이쪽으로 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제가 항상 예전에도 말했던 차명이다 이겁니다. 차명.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차명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그 돈을 가진다, 그 방법이 자기 이름으로 사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인 이름으로 사고 법인의 그 주주로 숨든지 차명 주식으로 숨든지 아니면은 물건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감사원은 전수조사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거 잡는데 감사원이 예전에도 그 감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교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국세청이 통합 TF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법인으로 이렇게 취득한 이 사람들의 단기간에 매매한 이런 사람들, 이 5년 동안에 이 상가 매매가 엄청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전수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 갔겠느냐? 정치인들끼리 부패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었다 하면 이쪽에 갔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기에 저는 그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돈을 찾아야죠. 찾고, 그리고 테라 같은 비트코인 거기에는 국세청이 금세 가가지고 확정적 보존 압류까지 해가면서 전부 다가 그거 세무조사 해가지고 과세까지 했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했는데, 아니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라임 옵티머스 대장동 뭐 이런 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예? 그 자칫하면 직무유기가 된다니까요. 어떤 시민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오히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다시 이제 도돌이표가 되잖아요. 응? 공무원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 그 몇 년 동안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벌게 가지고 그냥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나방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심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하라 이겁니다. 그 많은 돈을 찾아야죠. 왜? 납세자가 그동안에 세금 낸 거 이게 가처분 소득이 다 없을 정도로 세금 낸 거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 돈. 그 돈을 감사원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할 건 해야 되고, 검찰도 나서야 되죠.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